자, 이 얘기도 해보죠. 후쿠시마 핵 폐수 이 문제. 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짜 뉴스 괴담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산물 지금 뭐 아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전어 축제인가요? 뭐 수산물 축제 잘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네. 다 저 사진 보고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없나요?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 송강호 씨 나오는. 빨간 까만. 그렇죠. 그런 거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없어서. 네, 어쨌든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청구한 거예요. 노량진은 노량진 그렇군요. 수산시장은 우럭탕 먹고 우력탕 먹고 국물 더 달라고 추가를 했더라고. 맛이 좋았다. 저는 이제 박정호 기자하고 가면 밥을 추가합니다. 밥을 추가하죠. 어제도 밥 추가했어요. 네. 화요일 날 화요일 밥 추가했었죠. 그래요. 네. 국물 추가. 저는 밥 이렇게 딱 추가하고 싶진 않은데 교수님이 꼭 한 공기 더 드시더라고요. 그래 반을 나눠줬잖아요. 왜 이러세요? 제가 밥 먹고 추가했어. 식탐이 있으세요. 제가 제가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식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물욕 이 사람이 진짜 돈 밝히고 이런 거. 박집사. 알겠습니다. 자, 최지문 교수님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후쿠시마 핵폐수 여론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저는 달라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아요. 불안해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방사능 물질이 왔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수산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는 저는 뭐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현 정부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내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네. 그것 때문에 국가 세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는 일만 남아 있고 방사능 네. 검사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내년에 560억 네. 방사능 검사한다고. 방사능 검사 560억이고요. 오염수 대응하기 위해서 3천 얼마인가 그래요. 억이 3천억. 뭐 전체 예산은 7,300억. 7,300억 맞아요. 7,300억. 그 그중에 방사능 검사 500 네. 몇 억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정부에서 하는 거죠. 이 민간인들도 요즘 방사능 측정기 산대요. 이거 뭐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거 검사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붙여놔야 되거든. 아니 근데 그게 검사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아이, 믿을 수가 몰라, 있을지 믿을 수 이것도 알 없어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핵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핵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그 네. 방사능 그 오염된 물 안에는 핵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건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삼중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죠. 탄소 14도 있고 뭐 눈속임에 플루토늄도 눈속임? 남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판매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다 그걸 자세히 구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약간 이제 그 먹는 거에 그렇게 문제를 안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수산 판매업 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수산물 사 먹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우리 바다에 가까이 오는 문제는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주, 몇 달, 몇 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년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30년이 더 가요. 근데 더 갈 것 같죠. 왜냐면 회로가 안 돼서. 그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탱크 30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뭐 30개를 방류를 한다. 네. 탱크. 그러면 20개의 탱크에 또 오염수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무너져 있잖아요. 원자로가 파괴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원자로를 계속 식혀야 되니까 물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원자로를 식히는 과정에서 또 오염이 되는 물질이 나오겠죠. 그 물을 또 보관을 해야 돼. 그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회로가 안 되면 계속 나오는 안 돼요. 거잖아요. 네, 회로를 페로를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또. 못해. 아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이게 30년 일본 정부는 30년 있으면 페로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도쿄전력은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페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오염수가 나오고 있고 저걸 페로를 하려고 사람이 못 들어간다잖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로봇도 가서 그렇지. 멈춘다고 하니까. 22시간 만에 멈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계속 물은 부어야 되고 지하수 거기 흘러 들어가고 이러니까 오염수는 계속 생성이 돼요. 버린 만큼 거의 또 나오는 거야. 이러면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 보도 따르면 30개 이게 통 30개를 버리면 20개가 또 생긴다잖아. 그럼 어떻게 30년 만에 끝낼 수 있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 라는 거고. 저거 사진 아까 나왔잖아요. 저거 파괴돼 있는 거 모습. 이게 처리수냐 오염수냐 이 용어 논란도 있던데 지금 국민의힘은 처리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분 한국 총리 맞아요? 한국 나는 총리. 전투력이 세졌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막 연찬에 가서 싸우라고. 1+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싸워야. 없다. 그리고 장관들한테 그랬잖아. 싸워라. 왜 가만히 있냐? 뭐라고 하면 싸우고 말로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택시비 1,000원이라고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택시비나 제대로 알고 얘기하셨으면 택시비- 좋겠어요. 1,000원이라고. 얼마인지 아세요? 알지, 내 맨날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상암동안 10,000원이에요. 너무 많아. 버스 시간 택시- 때문에 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자, 1,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인상폭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인상폭.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다. 근데 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이렇게 물어봐서 틀리는 음, 경우도 있어요. 변창흠 전 있죠. 장관도 저번에 네. 2021년도에 틀리고 막 그랬긴 이사진이죠. 했었는데 음. 어쨌든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음. 그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음. 또 어제는 그런 얘기했어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 된다. 음. 우리가 이 막을 거다.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 계획? 그건 또 얘기 안 하더라고. 없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정부가 수입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세요? 못 믿겠어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저는 예수님 빼고는 안 믿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못 믿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냥 못 믿는 게 아니고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반대를 하려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IAEA가 검증을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해양 환경이 네. 안전하다.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문제 그걸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1,600만의 네. 조회수 기록.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초, 3초만 봤다고 하고 또 문체부는 거기에 대해 30초 봤다고 그러고 뭐 서로 싸우더라고요. 떠나서 어쨌든 어쨌든 K-팝 스타만큼 네, 보고 있는 네. 영상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더라고.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좋아요는 몇 개인 줄 아세요? 1,600만인데 좋아요? 좋아요 몇 개. 몇 천밖에 안 돼. 보고도 안 좋아하시는 거. 오마이는 좋아요가 많습니다. 오마이 네, TV 어쨌든, 지금 네.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에. 구독 네,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구독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릴라 방송이기 때문에 알림 설정. 알림 설정도 하고. 자, 네.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 빨리 어쨌든 하세요. 자 보세요. 안전하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지금 심지어 처리수라고까지 얘기하겠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처리수. 있잖아요. 그럼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수산물 수입하세요. 그럴 반대. 때. 그럼 왜? 반대. 이유는 우리 주권. 뭔 우리 주권? 우리 맘이야. 아니 이것 보세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수입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니, 국민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 입으로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안 돼, 반대했는데 안 돼, 안 돼. 본인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면 일본은 그렇게 어떻게 안 나올까요? 한다니까. 일본은 일본은 어떻게 계속 나올까요? 그렇게 압박을 하겠지. 네. 아니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1+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오염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수산물도 안전한 거지. 그 바다에서 받은 잡은 수산물이 왜 문제가 되죠? 아니 안전하다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면서 IAEA가 증명한 거 다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 청정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입니다. 수입하시죠. 근데 끝까지 만약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나머지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누가? 일본이? 일본의 최후의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의 최후의 수단? WTO가 그렇지. 제소를 있겠죠. 하겠지. 지금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WTO 제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번에 WTO에서 우리가 한번 이기지 않았나요? 이겼는데 네. 그때는 해양 환경 문제를 우리가 거론해가지고 2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근데 그러니까. 해양 환경이 안전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냐. 맞아. 이런 그러니까 우려도 있어서. 반대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우리가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 판결에 따라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몰리는 상황이 게 몰리게 아니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이 네. 안 좋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은 나중에 가면 뭐라 그래? 스리슬쩍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갔었어요. 반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본다고 하면 뭐 좀 시간이 지금은 안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수입까지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 그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자, 남천동 성장후 이재희 대장님께서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 기자님 보긴 자주 보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드리고 그래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라고 오, 저를 응원해 주신 어디서 댓글도 보셨지? 양인준님이 오염수도 처리수도 아닌 핵폐수입니다. 예, 이렇게 단박에 정리를 또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무기한단식에 들어갔는데 그랬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소위 퇴진 운동, 아니면 촛불 운동, 촛불 집회하고 퇴진 운동 하는 분들이 동력이 많이 좀 그러니까 오래되고 이런데 변화가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싸웠는데 뭐 변화가 되면 그래도 힘이 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꿈쩍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집회에 나왔던 분이나 이제 퇴진을 외쳤던 분들의 네. 좀 아쉬워했던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싸워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자체적으로 한두 명씩 집회에 나와서 발언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공식적으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음. 저항 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오는 경우는 당 차원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대표가 일단 단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공식화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도하게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최후의 수단은 결국 단식 아니겠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기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한도 없이. 그러면 뭐 이거는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바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거 윤석열 정부에 저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저걸 막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민주당이 해주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표 입장에서는 그 결단, 그 어떤 결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식을 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이 결국은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퇴진 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주저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자,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남천동 성장후 이재희 대장님께서 식당에 자주 뵙습니다. 식당에서 듣는 것 같은데 꼭 좀 인사할 수 있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 주시면 저희가 한번 댓글을 좀 보면서 소통을 좀 하도록 하고 참 이 처리수 오염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알프스로 걸러졌기 때문에 알프스로 처리된 처리수다. 일본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농림상인가요? 일본의 장관이 오염수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기시다 총리 화내가지고. 아니 저는 처리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처리됐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자, 다 100번 양보해서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핵물질이 남아 있는 뭐 물질이 많이 있다고 일부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배제하더라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중수소는 핵물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내보내는 방식은 뭐냐면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희석. 없애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바닷물을 와장창 부어서 희석시킨다. 희석을 시킨다는 건데 자 보세요. 희석이라고 하는 것이 방사능 자체가 삼중수소라는 방사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바다에 쌓이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면 나올수록 쌓이는 거잖아요.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희석돼서 나오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처리됐다고 해서 오염수가 아니에요? 오염수예요. 그 오염수. 오염수잖아요. 어쨌든 미량이라도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그게 저 이제 핵 폐수들을 모아놓은 저 탱크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게. 그리고 저게 만약에 이제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먹이사슬은 조그만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이런 거잖아요. 잡아먹고. 그럼 그게 축적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고래가 만약에 막 물고기 100마리 막 200마리 먹었다고 쳐. 그들이 갖고 있는 삼중수소를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걸 우리가 먹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쌓인다. 계속 쌓이고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생선이나 아니면 해조류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쌓이는 거잖아.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지는 거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피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우리 방사능 피폭을 당한다 그러면 직접 입을 통해서 피폭을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체 속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는 피해는 아주 소량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그게 없어요 아직. 그렇죠. 그게 대량이면 뭐 위험하고 소량이면 적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사실 없잖아요. 모든 그렇죠. 방사성 물질에 있어서. 네. 근데 이번에 30년 방류했어. 30년 후에 무슨 잘못된 네.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 네. 그럴 때 그럼 어떡할 어쩔 거예요? 수 누가 없어요.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문제는 뭐냐면 아. 바다에 안 딱 풀어놓으면 저걸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바다에서 어떻게 걸러낼 건데 또 누가 다 마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처리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건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네이밍이 중요해요. 이름 붙이는 게. 프레임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건데.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근데 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불러주면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럼 위험성이 자꾸 반감이 돼요.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위험성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아 있다니까 방사능 물질이. 그건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네. 그 희석해서 괜찮다. 아유,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박영자님이 순천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보고 있다라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음. 그리고 유찬 TV님께서 예. 오염수는 한덕수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신춘하님 일하고 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라고 응원해 주셨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네. 30년이 아닌 몇 세대 이제 방류가 그렇죠. 된다 그럴 수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남천동 성장후 이재희 대장님께서 짜장면집 맞은편 식당만 말씀드리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어딘지 네, 아시겠어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네입니까? 여의도입니까? 네, 여기요. 바로. 여기.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현안이 많다 보니까 예. 양평고속도로가 지금 음. 너무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잊으면 안 계속 된다? 이슈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핵 오염수, 핵 폐수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니까 그걸 이제 집중하지만 네. 특검 하나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가는 문제는 계속 민주당이 관철시켜야 되고요. 네. 이번 이제 단식을 통해서 대표 단식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대통령 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이제 그 매불쇼에서 네. 변희재 씨가 한 말에 그분의 말에 따르면 네네네.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보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터질 게 더 많이 있다 많이 지금 있어요, 앞으로. 그런 말씀인데 예. 참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권도 그렇죠. VIP 이것도. 경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건이고 큰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건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계속 국회에서 문제를 얘기를 삼고 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권은 특검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군 검찰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를 잃었다. 아니 군사법원법도 바뀐 이유가 네. 사망 사건이나 이런 사건 또 성추행 사건, 제대로 성폭행 사건 안 이거 돼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민간으로. 그래서 박정훈 대령권도 저는 이건 민간에서 해야 된다. 이거 군 검찰에 맡겨놔서는 군 검찰이나 군 법원은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간으로 가야 된다. 그건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경북 없다. 경찰청이 이첩했는데 돌려줬잖아요. 다시. 돌려줬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첩 받은 거를? 이게 무슨 중고거래 사이트야? 중고거래 좀 하세요? 안 해요. 하세요?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네. 좀 무력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무력. 뭐 사고 막 물건 사고 이런 그런 거 물욕. 물력. 저는 욕심이 없어요. 무소유. 왜 웃어? 다음에는 공기밥 추가하지 마세요. 식욕도 안 되는 밥 식탐도 먹는 안, 거 가지고는 식탐도 안 되는. 이럴까?